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내용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 2030년도가 되면 10조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한국 돈으로 대략 보면 4,730조 원 정도에서 10조 달러 정도가 되면 1경원을 돌파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보고서상에서 보게 되면 좀 지루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토큰화가 일반 형태가 되고 아무래도 온체인으로 이동이 될 것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물 자산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면 곧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실물 자산은 생각보다 이동이 둔합니다. 수수료가 비싸죠. 비용도 비쌉니다. 근데 이게 토큰화 쪽으로 넘어가면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죠. 왜냐면 이 비용이라는 게 보안성, 보관성 이런 측면에 있는 비용은 상당히 계속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이쪽이 좀 더 여러 가지 인건비 추이나 경비나 이런 게 인건비가 좀 덜 들어가는 형태죠. 그리고 수수료 추이도 이 중개 비중이 이렇게 은행을 거치면서 많이 중개를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수료가 워낙 비싼데, 그런 것도 자동화되고 최적화된 수수료로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동성도 상당히 규모가 커진 만큼 이동하기가 편해지니까, 어차피 이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엄청나게 또 사이즈도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그 이동의 빈도도 비례하게 좀 손쉽게 이렇게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좀 무거워졌기 때문에 다른 대체적인 이런 기술로 좀 보완을 하면서 이제 토큰화 시장 쪽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라는 걸 좀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 금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그렇죠. 금이 가치가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순환 패턴이 좀 느리고 둔하고 하니까 이걸 적절하게 여기에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이걸 순환 패턴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좀 더 이윤 추구와 그다음 비즈니스를 더욱더 극대화하려고 하는 자산 운용사들에게 좀 필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우리가 코인 투자에 있었을 때도 적절하게 좀 잘 떨어지는 구실 역할을 분명히 해줄 것이다. 근데 모든 코인이 다 살아남는 건 아니고, 여전히 이제 기술 핵심을 갖고 있는 코인들만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기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상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템루트 에셋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고속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세컨드 레이어 기술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을 실시하는 라이트닝 랩스가 템루트 에셋 출시를 했는데요. 이 템루트 에셋을 출시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역으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을 담보 매개체를 가져가는 형태, 테더가 최근에 이제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 템루트 에셋으로 통해서 다양한 자산을 비트코인 상 발행할 수 있도록 하니까 비트코인이 좀 더 우월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욱더 비트코인은 더 강력한 형태로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미난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기술도 나쁘진 않는다. 앞으로 더 비트코인이 성장을 해 주어야 알트코인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을 하면 그만큼 수수료와 이제 속도감이 어느 정도 붙기 때문에 거래 빈도가 많아짐으로써 또 그만큼 또 이런 자산이 활성화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이 너무 커지면 또 그것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 토큰화라는 게 소수점 거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토큰화 쪽으로 앞으로는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도 요즘은 약간 좀 힘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에 발을 담그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아까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라톤 디지털 비트코인 수탁 기관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번에 테슬라 3분기 비트코인 매도 안 했고 5분기 연속 보유량의 변동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스텔라 재단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소로반을 몇 달 안에 메인넷으로 출시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 계획을 22년 초에 발표를 했고, 소로반이 성공을 한다면 2년에 걸친 프로젝트에 점점을 찍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1월 달에 약간 이더리움이 새 ETF의 분위기도 좀 같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을 들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이죠.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하도 이용자의 이제 수수료 부분이 약간 좀 둔해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 이용자에게도 무기한 선물 거래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빗썸에서 요즘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인데요. 재단들의 영상 메시지를 본 뒤에 톡드랍 위크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 5,500만 원 혜택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 빗썸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대부분 시장에 따른 분위기를 좀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올랐습니다. 4.9죠. 이거 5% 돌파하면 약간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미국의 금리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1월 1일 기준점에 이제 금리 이야기가 결정되는 또 FOMC 일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달에 동결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 또 여러 가지 변칙이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것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부분 동결이 될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 다음에 동결 이후에 주는 또 메시지, 이런 것도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꼭 코인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구입하셨던 분이나 신용대출이 일찍 받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쪽은 좀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다각도로 이런 내용 좀 잘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유가 부분에 따른 업데이트 내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 부분이 있고 여기 수에즈 운하 쪽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쪽이 약간 그 수심이 좀 낮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약간 어려우니까, 그리고 요쪽 해협이 약간 리스크가 있어서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니, 기존에 이제 트럼프가 제시했던 EAPC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부분에 따른 형태가 아마도 사우디 쪽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요거 설치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땡큐거든요. 이렇게 또 운반하고, 그래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기에 다 배관만 깔아주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수에즈 운하를 굳이 거쳐서 갈 필요성도 없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줄어들고, 여기에서 이슈가 터진다고 해도 어차피 여기에서 다 충당이 가능하니까 문제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겉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중동에 따른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서 유가에 따른 측면이 있지만, 속으로는 이런 프로젝트를 천천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자기네들 형태에서 유가에 크게 적절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형태로 좀 역으로 잘 이용을 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터져준다고 해봐야 어차피 사우디 쪽에서는 이런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유가의 요동이 그렇게 크진 또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경우의 수를 하나를 또 보여드리는 바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이제 소비 지표나 이런 측면은 가장 중요한 시점은 12월 달에서 내년 1분기 정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때 있는 미국채 수익률 지표도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니까 이건 비트코인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비트코인 3,800만 원 선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요즘 좀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죠. 피델리티가 신청서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기존의 SEC가 기존에 이제 이런 ETF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 쪽하고 소통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팩트이고요. 팩트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 여전히 그만큼 적극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으니 통과될 확률은 더더더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SEC 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직업군이라고 하면 좀 더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나한테 또 다른 불똥이 튀지 않게끔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번 사태를 보게 되면 미국의 하원 의장 아직도 선출이 안 됐듯이 그렇게 마녀사냥돼서 또 자리도 내려오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위치가 높아질수록 내가 선택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데 둘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있는 그런 자리에 만약에 앉아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한쪽에 치여쳐 있었을 때 누군가한테는 이 자리에 따른 위협성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도 챙겨야 되지만 그 사람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갔었을 때 나라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점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는 이제 없고 내년 1월 달에 나온다고 해도 과연 1월 달에 얼마나 이제 신청서를 이쁘게 잘 꾸며서 올려주었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간과의 싸움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뭐 얼마나 올라가겠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증명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한 방으로써 이미 답이 나와져 있잖아. 전체 유동성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기대감이 목말라 있으니까 어마무지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게 뭐 어차피 나와봐요 뭐 얼마 안 오르겠지라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치는 저번에도 GBTC의 프리미엄 격차가 계속 변화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생각의 차이점은 뭐 홀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투자를 하고 계시고 있으니 보다 나는 어느 쪽에 베팅을 할 거냐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